자, 여기 보시고. 자, 이제 요거를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다. 특수한 정비사업이 개선사업이다. 상대로 작은 게 재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비법의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거든요. 무엇을 정비할 것이냐? 두 가지 환경을 제시를 합니다.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겠다. 법이 여러 가지 법으로 나눠져 있다. 합쳐서 지금 이렇게 정비법 이름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정비사업은 옛날에 이미 개발이 된 곳이기 때문에, 어느 용도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할까요? 주상공에서 한단 말이에요. 주상공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정비사업은 옛날에 이미 개발이 된 곳이기 때문에 주상공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미 개발이 된 주상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이 중에서 주거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얘기는 주상공 중에서 주로 주거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주로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이니까. 그럼 나머지 도시환경이라는 게 뭐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상공 중에서 주거환경 얘기하는 게 주거, 도시환경 얘기하는 게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상가가 오래됐을 때, 오래된 상가를 고쳐주는, 공장이 오래된 공장이 있을 때 이거를 부수고 새로 지어주는 상가, 공장. 그래서 우리 재개발이 보통의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가지 사업이, 일단 도시환경은 여기만 들어갑니다. 도시환경을 위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하는 이 도시환경을 위한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밖에 없어요. 크게 상가 공장하는 거 재개발 사업만 합니다. 어디서 셋이 차이가 나느냐? 주거환경 정비하는 이 주거환경 정비에서 셋이 차이가 나는. 근데 이게 보통이라는 거지, 여기가. 그래서 우리 주거환경이 오래돼서 낡은 곳을 살펴보면은 건물 자체도 낡았지만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설도 같이 낡거든요. 고쳐주려면 둘 다 고쳐주는 거예요. 주택도 고쳐주고 기반설도 고쳐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지 결정할 때 기반시설과 오래된 주택의 그 노후성 이런 거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사업을 할지 결정을 하거든요. 망가졌으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기반설이 열악한 곳, 기반설이 열악한 곳,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요 말이 나오면 요것이 보통의 정비사업인 재개발에 속한다고 보시면, 망가졌으니까 고쳐주니까. 멀쩡한데 왜 고쳐줍니까? 보통의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재개발에서는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재개발이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크게 두 가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은 다 재개발에만, 주거환경 중에서는 보통의 정비사업인 열악 밀집된 곳에서 한다. 여기에 비해서 특수한 사업 두 가지가 개선사업이에요. 왜 특수하냐? 개선사업은 달동네. 일단 달동네를 연상해야 되는 게 나와. 달동네. 이 달동네를 법에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에서나 있어. 그거는 도시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라고 표현했을 때, 아니 보통의 여기 망가진 곳에 비해서는 달동네는 엄청 망가진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사업으로 보시면 돼. 근데 여기 달동네라면 기반시설이,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열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기반시설이 노후불량 건축의 밀집도가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요. 이렇게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이 말을 써야만 됩니다.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달동네. 여기 비해서 항상 고칠 게 너무 많아서 특수한 거잖아. 또 하나는 왜 특수하냐? 이런 곳에서 둘 다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만 고쳐줘서, 반쪽만 고쳐줘서, 정비 기반설만 주로 고쳐준다. 정비 기반시설 등만 손댄다 해서 이게 특수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택을 직접, 오래된 주택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특수한 거예요. 원래는 둘 다 고쳐주잖아. 여기도 둘 다 고치고. 근데 여기서는 기반설만 고쳐주는, 예를 들어서 주택은 손대지 않아. 시행자가 주택은 내버려 둔 상태로 둘러싸고 있는 기반설, 공동요설 요것만 손대주는, 그래서 반쪽을 해서 특수한 거예요. 재건축 사업이다. 재건축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라 그랬잖아. 재건축.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재건축. 공동주택 대표 기간 아파트 재건축. 거기는 이렇게 씁니다. 어느 곳이냐? 양후 밀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노후불량 호출이 밀집돼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여기는 과도하게지, 과도하게. 이게 노후불량 호출이 망가지지 않았는데 왜 정비사업을 합니까? 여기는 공통점인데 여기서 차이가 나거든요. 기반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 아파트 재건축, 주로 생 느낌을 잡으신다면은 주로 강남에, 서울 강남에서 그 음마아파트 포함해서 다 재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자체는 오래돼서 낡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을 둘러싸게 된 더러든 기반설은 양호하죠. 양호하지. 이런 조건을 갖추면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요건을 갖추면 재개발을. 이 요건을 갖추면 개선사업을. 요거부터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거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응? 이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 왜 보통이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건 당연히 여기 보통의 사업에 들어가는데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나눠지는데 열악밀집, 보통의 열악밀집. 그럼 개선사업은 왜 특수하냐? 워낙 골칫기가 많은 달동네에서 특수한, 달동네 연상하시면 돼요. 극혈화 과도밀집. 또 하나는 반대는 너무 간단해서 특수한. 둘 다 안 고쳐주고 기반설만, 반쪽만 고쳐준다는 점에서 특수한 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건축은 작은 사업이라 주로 단순하게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틀을 잡은 상태에서 이 사업마다 약간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용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주로 웬만한 예는 어디서 나오느냐? 웬만한 예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왜 재건축에 관련해서 예가 나오느냐? 재건축이 제일 골치 아픈 사업이라 그래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제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음마아파트 모르는 사람은 없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은 하도 뉴스에 등장하니까. 여기서부터 들썩들썩해서 자꾸 부동산을 그 정부 의지와는 달리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이 이걸 통해서 발달이 됐다. 다른 예외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웬만한 예는 재건축이다. 이 느낌으로 봐주시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두 번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쉬는 시간에 있다 오시면 돼. 네. 쉬는 시간에 더 상세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몰라서 묻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응? 모르는데 그냥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 202쪽에 자, 용어 정의 보세요. 양가일본의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 된 땅, 정비구역을 얘기합니다. 2번 정비사업, 요거를 제가 살짝 설명드린 거잖아요.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이죠.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그러니까 기반설도 고쳐주고 주택도 고쳐주는 다음에 사업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수한 사업, 개선사업. 둘 중에 하나.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요걸 달동네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예요. 이 달동네로서 그곳은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노후건설이 과도하게 밀집한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을 체크하시고 이런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또는 여기까지가 하나잖아. 또 하나는 작아서 특수한, 간단해서 특수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하여 주택을 직접 손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반쪽이기 때문에 특수한 반쪽 자료로 연상하시면 돼.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사업할 수 있죠. 이거는 달동네는 참 달동네라서 특수하고 재개발은 열악밀집이 나오잖아요. 열악밀집.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전은 밀집, 열악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은 이렇게 열악밀집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래서 주거환경 중에서는 열악밀집, 나머지 도시환경은 다 들어가고 재건축은
양호밀집에 양호밀집. 기반설은 양호 하나, 기반설은 양호 하나. 노후불량호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밀집한. 양호밀집인데 밀집도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에 밀집되어 있다. 따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주로 아파트 재건축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예외는 여기가 주로 많고 주거환경 개선을 견사합니다. 자, 양가로 3번의 노후불량건축물 개념을 봅시다. 노후불량건축물. 이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정도에 따라서 그 개선 사업을 판단하기 때문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뭐냐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많은데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이게 내용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충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동그라미 3번의 디귿번이랑 동그라미 4번의 기역번에 나오는 숫자 정도만 조금 제가 신경 써서 할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 아니 나머지는 잘 안 나오지만 나오더라도 여러분 뭐 이거 보나마나 멀쩡한 건축물로 안 보여져요. 보면 응?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에 안전사고 이러겠다. 아니 이걸 누가 멀쩡한 건축물로 보겠어. 이걸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리고 공법에서는 주로 이제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은 세밀하게 안 내요. 중개 실무처럼 세밀하게 안 낸다고. 보니까 어떻게 나와도 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죠? 그럼 보시면 된다고. 그러면 혹시 나오더라도 3번의 디귿번 이게 순수한 비용 분석할 때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 해당 건축물을 준공을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쓸 때 한 40년 정도 쓴다고 하면 충분히 썼다라고 생각이 되시나? 40년? 앞으로는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한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거. 요새 뭐 장수명 주택 이런 건 다 한 100년 이상 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최근에는 하고 있지. 40년 정도를 최대 수명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나중에 이게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마침 지금 요거는 굳이 아래 것이라 생각하면 40년이 건물의 최대 수명이다? 딱 좋네? 죽을 쌓자? 건물의 죽을 40년이잖아. 딱 그지? 이때까지 만약에 그대로 쓴다라면은 정비사업 안 하고 그대로 쓴다라면 망가진 거 고쳐가면서 써야 되잖아. 그게 보수보강비예요. 40년까지 쓰게 한 보수보강비가 뭐랑 비교하느냐. 유지하지 말고 아예 부셔버리고 정비사업 하자.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에 드는 비용, 즉 철거 신축비랑 비교해서 이것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오래된 건축물 철거하고 철거비 들죠. 새로운 건물 지어 신축비, 철거 신축비랑 비교해서 그보다 크다. 그러면 여러분 40년까지 쓰게 한 보수보강비가 철거 신축비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뭐가 싸게 든다는 거예요? 철거 신축이 싸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게 맞지. 이게 노후불량건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사업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뭐하러 돈도 적게 들어가면서 새 건물 지어서 사는 게 낫지 돈 많이 들어가면서 보수 보강하면서 쓰겠습니까? 대낮에도 막 검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조그맣고 검은 것들 요만한 것들 유럽형은 이렇게 크죠? 막 때로 날아다니기도 하는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생각도 되는 왜 설국열차 못 보셨나? 영양가는 좋대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잘 안 되지만 바꾼다라면은 앞에 그 뒤에 나는 숫자는 40년 좀 구별하시고 요걸 바꿀 수도 있고 요것이 지금 클 것이잖아. 작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보수보험비가 철거 신축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수보험비가 싸게 든다는 얘기니까 정비사업 할 생각 하지 말고 계속 쓰라는 거지. 그게 싸게 되니까. 클 것으로 예상되잖아. 또 하나가 동그라미 4번에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도시 미관을 제외한다.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이런 말이 나오면 뭐 멸실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기억년 둘 중에 하나인데 기억번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요거 비용 분석할 때는 아까 40년. 요거는 미관 제외한다면 최소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작년에 막 그냥 바뀌는 아니면 막 바뀔 것처럼 신문에서 나오더니만 그대로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서 개정된다는 거 나오면은 나중에 개정돼야 하는 거예요. 개정돼야 해요. 이 둘을 살짝 구별해 두시고 양가로 4번에 정비 기반설이 있고요. 양가로 5번에 공동이용설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구별하는 것을 지금까지 냈어요. 구별하는 것을. 작년에만 좀 어렵긴 했지 보통은 법에 나오는 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정비기반설은 요 말을 분석하면 여러분 기반설 우리 배웠던 국계법에 배웠던 기반설 앞에 정비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수많은 기반설 중에서 정비 생활과 관련돼 있는 기반설만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뭐를 얘기하느냐? 기반설 중에서 도로, 철도 이런 건 아니잖아. 무슨 뭐 생활 곳곳에 철도가 있나? 도로라면 다 있죠. 골목길도 도로니까. 아니면 상하수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산책에 필요한 공원, 주차해야 되잖아. 공용주차장, 공동구, 우리 공동구도 앞에서 배울 때 국교법상 공동구라는 것이 뭐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다 생활 관련된 시설 들어가는 공동구 등 영으로 정하는 시설, 영은 소개 안 해놨어요. 법에서 나온 것만 해도 지금까지는 충분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비 기반설이지 뭐 항만, 공항 이런 것처럼 큰 건 필요 없잖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반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공동이용시설이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공동이용시설. 기반설과 하는 것에서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반설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기반설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공동이용시설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쓰게 정해진 사람만 쓰는 거야. 쓰도록 정해진 예를 들어 주민만이 쓴다라든지 주민으로 공동, 기반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이 공동으로 사는 걸 전제로 해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그 밖에 영어로 정하는 다음 시설. 지금 영도 기억연대 그 소개를 해놨는데 기존에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법에 있는 걸로 충분했거든요. 근데 영을 소개하는 거예요. 영을 작년에 이 영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물어봤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근데 보통 아주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가끔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그냥 기본적인 거 잘 맞춘다 생각해도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요 법에 나와 있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자, 우리 놀이터 대표적인 이거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내 놀이터가 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파트 주민만 쓰는 거지. 어린이 주민만, 그죠? 응? 마을회관. 그 마을 사람만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 쓰게 돼 있는 그 주민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쓰는 게 아니고. 아까 기반설과 다르잖아. 그런데 기타 영이 정하는 시설에서 작년에 뭐를 갖고 어렵게 냈냐면은 니은반을 갖고서 어렵게 냈거든요. 니은반의 타가소나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노유자 시설, 노자와 유자를 위한 시설. 사실 경로당도 그렇잖아. 경로당도 그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만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못 쓰죠? 기반설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공동이용시설이에요, 경로당이. 타가소, 어린이집 마찬가지. 근데 뭐가 아닌 예로 작년에 나와서 어렵게 좀 했느냐? 다음 주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것을 유치원 갖고 냈다가 유치원. 유치원은 여기가 노유자 시설에 안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건축보서 배우실 때 옛날에는 유치원이 노유자 시설에 들어갔었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유치원이 정식 학교로서 교육연구소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빠진 거거든요. 그건 건축법에서 이제 몇 년 전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유치원. 유치원이 정식 학교에 옛날에는 학교가 초등학교부터였거든.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교 밑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걸 좀 어렵게 낸 거야, 그래서. 근데 어렵게 나오는 건 꼭 안 맞춰도 돼요. 기분 좋으면 맞추고, 기분 나쁘면 안 맞춰도 돼요. 대신 평상시에 기본적인 건 잘 맞추면 돼요. 자, 대지.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얘기합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땅. 그러면 주택단지.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토지로. 이 주택단지 개념도 나중에 주택법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대충 보세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서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라면 주택단지 한 종류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라면 거기에 아파트라는 주택만 있는 거 아니죠? 부대 복리시설 함께 들어가 있잖아요. 부대 복리시설이 무엇이냐? 이것도 주택법에 나와요. 주택법에서. 관리소 같은 부대시설. 예를 들어 뭐 경로당이나 이런 거 같은 복리시설. 상가 같은 것도 복리시설에 들어가잖아. 아파트 내 상가. 같이 있는 걸 일단의 토지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8번에 시행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행자. 9번에 토지 등 소유자.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개념도.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라고 표현합니다.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표현이 달라요. 여기 환지랑 비교해보시면 이 환지에 여기랑 비교한다 그랬잖아. 환지랑. 토지 소유자만 들어가면 되죠? 땅 소유자가 새로운 땅을 받지 누가 받아요.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나면 틀려요. 그 자체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현금으로 청산받을 뿐이지 물건 받을 사람 아니죠. 땅과 땅을 바꿔주는 게 환지니까.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땅 주는 게 환지고 정비법에서는 건물 주는 거라 했잖아요. 주로 관리처분에 따라 건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차이고 이 토지 등 소유자도 정비사업의 개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토지 등 소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런데 달라지는데 제가 아까 예외가 주로 어느 사업이 예외를 인정한다 그랬습니까? 어느 사업이?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 따로 나머지 사업 따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재건축이냐 아니냐, 재건축이냐 아니냐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로 재건축이 예외이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1, 2번. 동그라미 1번이 재건축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얘기하고 재건축은 2번에서 따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개선 사업과 재개발은 뭐냐? 누구를 얘기하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또는이잖아, 또는. 자, 또는이니까 소유자 중에서는 토지 소유자 당연히 들어가죠. 토지가 없는 건축물 소유자도 들어가죠. 소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는 누구까지만 들어갑니까? 지상권자까지만 들어가요. 지상권자까지만 다른 사람 들어가면 다 틀려. 이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소유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소유자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중에 관리 처분을 받는다. 소유자가 부동산 받는 것이니까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받아야 되겠지. 소유자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상권자까지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소유권이 아닌 수많은 제한 물건 중에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자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장기간 사용하는 게 지상권자예요. 우리 용익물건 중에서 아까 지역권은 특수한 권리였고 전세권 몇 년 설정합니까?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런데 지상권은 수십 년간 장기간으로 설정한다. 장기간. 소유권이랑 비슷한 권리로 그나마 지상권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지상권자가 받을 일은 없어. 관리 처분에 따라 권리를 넘겨받는다? 아니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아닌데 무슨 처분을 받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여기서 관리 처분 대상은 안 돼요. 소유자만 받지. 그러나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처럼 수십 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이익이 너무 심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권자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유자 외에도 누구만 장기간 할 수 있는 지상권자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사업할 때 이제 동의받을 때 이 사람 기물 좀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여기 지상권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틀린다고 이게. 그러면 재건축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재건축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밋이네. 여기는 또는 아니고 밋이죠?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니까 건축물 소유자에다가 건축물이 부속되어 있는 토지까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는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그럼 여러분 재건축에서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한다라면은 토지 소유자, 재건축에서 들어가나요? 토지 등 소유자 개념 속에 토지 소유자? 어? 자신 있게. 틀리면 어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우리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된다. OX. 안 들. 어?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 아까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지금 재건축이라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재건축에서 토지 소유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야지. 토지 소유자라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잖아. 아직 이해 안 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라 해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라고. 소유자는 누구만 건축물에다 부속 토지. 그럼 토지 소유자라는 얘기는 건축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토지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안 들어가지.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응? 안 돼, 안 들어가. 안 해줘. 없어, 그런 사람 원래. 없어. 자, 건축물 소유자. 라고 얘기도 틀려요. 안 들어가. 지상권자. 안 들어간다니까. 아까랑 완전히 다른 개념. 여러분, 왜 재건축에서만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살아요? 응? 안 살아요? 아파트? 아파트 산다면 거기 소유관계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의 소유관계. 본인 이름으로 해놨어요, 아파트? 남편 이름? 본인 이름? 그럼 잘 됐네. 아까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랬잖아. 아파트 재건축한다. 공동택만 하나 재건축하거든요. 그럼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가 될 거 아닙니까? 본인 명의로 아파트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땅만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땅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아파트라는 건물 몇 평 소유, 몇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에?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 있어요? 대지 지분이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건축물과 부속 토지가 대지잖아.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를 얘기한다고 그게. 세상에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토지만 가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예 없다니까. 아파트라는 건물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 아파트와 반드시 대지 지분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지상권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끼워놓을 필요가 없지. 항상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이다 생각하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소유관계를 생각해보면 사업에 참여할 사람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된다고. 왜 건축물이냐? 그 부대분리 설도 있으니까.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는 사람만 돼요. 그냥 토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면 건축물 소유자 이러면 각각 그것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되지. 없어, 그런 사람은. 재건축에서는. 토지주택공사 등. 간단하게 보셔도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둘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겠대요. 정관 등이나 다음에 것을 말한다 해서 각각의 약속, 조합의 약속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토지 소유자가 한 약속을 규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래 행정청 등이 한 약속을 시행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합쳐서 정관등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관등 나면 이걸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이제 순서대로 이거 나갑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자, 먼저 1절의 기본 방침은 행정청 내부의 방침을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안 써놓은 것이고 그 아래 2번에 정비기본 계획부터 제가 써놨는데 정비기본 계획이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제가 따로 기억하시라 했잖아. 정비기본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묻는다. 그러면 따로 특광자치자치도 시장이 수립하지 부는 기본계획 수립할 정도로 많이 개발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특별시가 시의상에서 만드는 거예요. 시의상에서 만드는데 요거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한 것에서 매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재검토하는 일단 그 정도. 이것도 구는 처음부터 안 만들고 일반시에서는 뭐 특별시, 광역시나 대도시는 무조건 만드는데 일반시 중에서는 원래 만들어야 되지만 도지사가 필요 없다면 생략할 수는 있어요. 구는 아예 안 만들고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 보시면 1번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까지가 되잖아요. 군수 없잖아. 다른 거 다 있어도 군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얘기가 나왔다. 그럼 혹시 수립권자에서 자연스럽게 군수가 들어가는지를 의심하고 보셔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 보인다니까. 군수로 가면 틀려요. 특권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줄여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매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어. 매 10년마다.
다만 이때도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우리 시 중에서도 대도시 이상이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보통 시를 얘기하죠. 대도시가 아닌 보통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가 괜찮다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요.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그러니까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매 5년마다 이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라. 이거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재검토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본계획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살짝 보세요. 이 기본계획이 어떤 것이냐.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1번에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이런 거 정하는 게 기본계획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9번, 10번처럼 9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앞으로 어디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또 10번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어느 때 어느 정비사업을 추진할지 이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로 속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돼야 된다. 각각의 정비 예정구역이 있으면은 정비구역을 나중에 정해진 시기에 가서는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하려면 그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지 그것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곳에 대충 언제쯤에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걸 요걸 보고 예측하는 거예요. 이거 예측하게 만드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근데 그냥 예측만 하시고 100% 믿지 마세요. 그때 가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은 정비계획 위반을 하는데 이때 가서 이제 수립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노블라우처럼 밀집돼 있다. 그 구체적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 사업마다 다르잖아. 그죠? 그 구체적 기준을 맞아야 이제 이거를 위반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한 시기가 되더라도. 근데 처음에는 예상을 그렇게 해놨더니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블랑어처럼 막 다 부셔버리고 새 건물을 막 지어놨어. 지금은 새 건물이 더 많아. 정부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예측은 하고 실제적으로 이따 가서 할지 안 할지는 그동안 발품을 많이 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지. 네. 하여튼 이런 역할이에요. 기본계획이. 됐습니다. 넘겨보시고 3절에 정비계획 위반 결정 정비계획 지정 2절 잠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위반 결정 정비계획 지정은 아까 행정청은 제가 요거 정리한 거 요걸 가지고 제가 하시라 그랬고 여기에 관련된 다른 얘기들을 할 거예요. 지금 뭐 위반이 먼저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양가로 3번처럼 직접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 구조는 제가 좀 적어놨잖아. 그냥 쭉 나와 있는 거 제가 이거 따로 구조를 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3번의 1번처럼 자치시, 자치도, 시군이라면 이 사람이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본인이 직접 수립하고 직접 지정을 해요. 위반 결정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처럼 특별시, 광역시라면은 자치구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를 구청장 등이라고 하면서 이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만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구역정을 신청하라.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구역을 지정해 주겠죠.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반 단계에서. 자, 그런데 양가로 5번 보세요. 양가로 5번.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하려 위한 안전진단 얘기. 지금 제목이 안전진단인데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하려 위한 안전진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사업은 관련 없죠,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로 예외는 제가 재건축 관련해서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얘기가 우리 정비사업 할 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다면 재건축에서만 필요하지 여기서는 다른 정비사업은 필요가 없는 게 주로 큰 건축물을 안전진단 해야 되거든요. 우리 공동주택 재건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곳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완전히 멀쩡한 건축물을 돈 때문에 재건축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재건축으로 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건을 채워야 재건축에서는 정비계획 위반 가능해지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일단 지금은 기본만 볼 겁니다. 방가로 1번에 실시 사유를 보시면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입안권자가 입안을 위해서 재건축 정비기 입안을 위해서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라. 넘겨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박스의 첫 번째가 입안권자가 직접 하는 경우예요. 행정처는 입안권자가 아까 시장호수 등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입니다. 재건축 정비기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아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안부터 해야 되고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행정청이 직접 나서서 안전진단을 해야 돼. 입안을 위해서. 또 하나는 당사자의 요청이 한 경우죠. 재건축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 입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안전진단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요청에 따라 하는 걸 얘기합니다. 본인이 행정청이 직접 하는 것이랑 요청이 한 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요청할 때도 요청에 대한 동의 요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으면 자, 방가로 3번을 주로 여기서는 말씀드릴 겁니다. 방가로 3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 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요. 주택 단지 내.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단지 밖에 있는 단독주택 몇 가지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단지 밖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내의 건축물만 대상. 이게 여러분 초기에는 주택 단지 내의 건축물도 다 안 했어요. 주택 단지 내 건축물에서 공동주택만 초기에는 했었다고. 맨 처음에는 공동주택만. 큰 아파트 등이 이제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봤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단지 내의 건축물이니까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외에 단지 내에 있는 것은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같이 있다 그랬죠? 상가, 동 같은 거 이것도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단지 내의 건축은 다 하지만 단지 밖에 있는 조그만 건축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단지 내의 건축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단지 내라고 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2번.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안 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영어로 정하는 주택 단지 내의 건축물의 경우는 주택 단지 내의 건축물이라면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입안권자가 굳이 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라면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요것도 종종 물어서 지금 요걸 말씀드리는데 이거 5가지나 되네? 5가지가 되나? 근데 그냥 이해하시면 돼. 1번 기억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재건축을 할 거 이거 걱정하는데 이미 붕괴돼서 상상하기 너무 끔찍한데 아파트 붕괴돼서 아파트처럼 붕괴됐대요. 이거를 안전진단을 이 형식적 절차를 꼭 거쳐야지 재건축을 할지 말지 판단하겠어요?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바로 해야지. 꼭 해봐야 하냐고. 이걸 해봐야 하자고. 두 번째, 주택의 구조 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했대요. 사용금지가 아직 붕괴된 건 아니야.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대. 행정청이. 사용금지가 필요할 정도라면 어때요? 다 쓰러져 가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예? 덩치 큰 사람이 쿵쿵 뛰어다니다 넘어져. 그냥 확 무너져. 사용금지가 필요할 정도면. 이 정도인데 뭘 해봐야 합니까? 안 하고 바로 재건축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자, 우리가 재건축할 때도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공부는 못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그 수에 대한 기준을 이미 충족을 했대. 충족을 했으면 충분히 재건축할 만하다고 판단된 거죠? 나머지 잔여 건축물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합니까? 이거를 나머지 잔여 건축물 이미 기준을 충족했는데 잔여 건축물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묻고 있잖아. 네 번째, 정비계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서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계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대요. 불가피하게 정비계에 포함됐대. 아니 어디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인구가 확 늘어나서 진입도로를 그럼 더 넓혀야 되거든요. 진입도로를 위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외에 다른 곳을 진입도로 설치할 땅을 불가피하게 정비계로 포함됐대. 불가피하게 정비사업 할 땅으로 지정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해서 만약에 튼튼하다고 해서 정비사업 안 할 겁니까? 그럼 진입도로 설치가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포함이 됐으니까 하나마나 정비사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5번, 미음번. 시설물 안전법상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안전 등급이 이미 지정받은 안전 등급이 D급, E급인 것입니다. 우리 시설물 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A, B, C, D, E급. 참 웬만해서 공부해서 영어 안 쓰는데 참 요새 와서는 자꾸 영어가 살짝 들어가. A, B, C, D, E급인데 D급, E급. 미흡 분량이야, 미흡 분량. 그러면 이미 그쪽 법에서 지금 판단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문제 있는 것으로. D급, E급이니까. 여기서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서 인정받은 걸 왜 여기서 또 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안 할 수 있는 경우 이 정도 지금 안 된다고 보셨고, 그러면 결국 방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처럼 이런 걸 다 거쳐서 이제 정비계 위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위반권자가 결정하겠죠. 행정청. 그러면 5번에 1번 정비계 위반권자. 위반권자가 아까 다 시장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안전이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라. 위반권자가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제 안전단 결과 다 고려해서. 그럼 안전진단은 그 정도로 보시고 넘겨보세요. 또 213쪽에 네모난 2번 양가로 1번에 바로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뭐 이것도 행정청으로 그냥 제가 보시라고 했고 넘겨보세요. 214쪽에 3번의 정비계획 1번의 정비계획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비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비계획 내용이 여기 나오는 내용이 여기 개발계획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랑 비슷하단 말이야. 여기 정비계획 내용이.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 비슷하잖아. 명칭부터 면책 쫙 나갑니다. 이거 다 그쪽에서 봤던 얘기랑 비슷한데 11번? 11번? 박스의 11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 즉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요거 2주 전에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도시개발법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수련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안 들어가고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특이하다 그랬죠. 정비법이라면 시행계획이 아니고 여기 들어간다니까 정비계획에. 여기서도 지구 단위 계획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개발법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게 특이한 거야. 지금 여기 지구 단위 계획 여기 들어가잖아. 지금 정비계획 내용에. 또 넘겨보시고 4번의 양가로 1번 네모난 4번의 양가로 1번 반가로 1번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지역에 대한 고시가 있다. 즉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선서로 본다. 자, 우리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이거는 개발법과 비슷하잖아. 우리 도시개발법도 도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구역으로 보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거기든 여기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돼요. 지구단위 계획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라면 도시지역까지는 의제가 안 되지. 왜? 이미 주상공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는 보여드렸고. 자, 이제 양가로 2번 옆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정비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역시 2주 전에 제가 이걸 할 때 구역이 지정됐을 때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수많은 개발행위를 허가받게끔 통제한다. 근데 이 개발행위 허가는 정비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랑 비슷하고 국계법이랑 다르다 해서 여기 했던 거 있죠, 그죠? 그쪽에서 상세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쪽이랑. 근데 차이점이라면 이게 좀 더 똑같으니까 복잡하게 됐어요. 저기는 정비구역이랑 그 직전까지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정비구역 지정된 상태랑 그 직전을 나눠가지고 저쪽 개발법에서 통제받는 그 개발행위 허가제는 여기서는 정비구역 지정된 상태에서 통제하는 거 여기랑 거의 같다는 거예요. 구역 지정 전이면 여기든 구역 지정 전이면 원래는 투기 통제할 필요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투기를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그때도 수많은 여기서 받으라는 개발행위 허가제 우리 배웠던 수많은 것 중에서 특히 투기랑 직접 관련된 두 가지만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된 후랑 그 전이랑 나눠서 요 지정된 후가 저쪽이랑 거의 비슷한데 하나 차이가 나고, 여기라면은 이 수많은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도 직접 투기랑 관련된 두 가지만 통지한다. 이 정도로 좀 구별을 하시는. 그래서 양가로 2번 중에 방가로 1번과 허가 대상과 방가로 2번 허가받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 요게 정비구역 지정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래 양가로 3번은 구역 지정 전에 예외적 통제를 얘기하고, 양가로 방가로 1번 정비구역에서 그러잖아. 지금 이건 정비구역 지정된 상태에서 하는 거죠.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허수 등의 허가, 정비법인과 시장허수의 허가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그 아래 방가로 1번 허가받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 90몇 프로 거의 똑같아요. 하나만 달라, 하나만. 자, 우리 방가로 1번에 박스 1번. 건축의 건축 등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아이고, 대수선이 없네. 대수선 X 그거 하나만 차이점이에요. 대수선 X 1번에서 박스 1번에. 자, 이것이 여러분 도시개발 구역에서는 대수선도 허가를 받아야 돼 있어요. 근데 정비구에서는 대수선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왜 여기선 그런 차이가 나느냐? 저도 몰라. 이거는 여기서도 대수선을 취지로 하면 허가를 받게 해야 돼요. 사업에 지장을 주다가 보기 때문에. 이게 입법의 실수인지 뭔지 하여튼 이렇게 처음 나와서 요거만 차이가 나지, 나머지 방가립은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 토시 하나도 똑같다니까. 다 개발법이랑 이상의 대수선만 빠져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대수선 빠져 있다는 것을 문제화시키지는 않았어요. 다른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걸 문제를 시켰지. 그래서 이건 상세하게 제가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이점을 보고 넘어가는데, 그 아래 보세요. 방가로 3번에. 방가로 3번에서는 구역 지정 전에 것을 얘기하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장시도의사 등은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 수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둘 다 아직 구역 지정 전을 얘기해요. 이렇게 구역 지정 전인 땅에 대해서는 3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투기 유입 방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데 무엇만 할 수 있느냐? 동그라미 2번에 여기서 행위가 제한된 지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허수의 허가. 이 두 가지 행위만 허가받으면 돼. 두 가지 행위가 1번 건축의 건축과 토지 분할 두 가지만입니다. 수많은 개발행 중에서도 이것이 직접 소유자 수를 직접 늘어나게 하는, 우리 건축물 건축을 통해서 단독주택 부셔버리고 공동주택 지어서 분양한다.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행위죠. 토지 분할되는 것 자체가 소유자 수 직접 늘어나게 해요. 이 두 가지가 단순히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직접 투기랑 관련해서 제일 인기 있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소유자 수 늘리는 직접 두 가지 행위, 요 두 가지만 여기서는 통제할 수 있지 다른 수많은 거는 통제 못해요. 구역정 전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면은 되고 그러면 정비구역에서는 이미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지금부터 10분 딱 쉰 다음에 222쪽 시행 방법부터 들어갈 거예요.